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3개 부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 민원토지과 소관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40여 년 공직생활 마지막 부서인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임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입니다. 함께 참석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 담당 김은영입니다. 희망복지지원 담당 전인표입니다. 통합조사 담당 신은숙입니다. 생활지원 담당 남금옥입니다. 다음은 차석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 차석 박진아 주무관입니다. 희망복지지원 차석 김진수 주무관입니다. 통합조사 차석 김강현 주무관입니다. 생활지원 차석 최종애 주무관입니다. 장애인복지 차석 박미정 담당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도 세출 예산액은 총 340억 7,258만 원으로 전년도 291억 1,483만 4천 원보다 49억 5,774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부터 335쪽까지 세출 예산의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8쪽입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 세부 사업에 국가유공자 보훈 명예수당 320명에 3억 8,400만 원, 참전 명예수당 540명에 6억 4,800만 원, 독립유공자 유족기념일 3.1절과 8.15 광복절 위문 지원으로 12명에 대하여 120만 원입니다. 보훈 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20명에 400만 원, 참전 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20명에 400만 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130명에 7,800만 원으로 국가유공자 보훈 명예수당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11억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하단부터 310쪽 상단까지입니다. 보훈단체 지원 세부 사업의 법정 운영 보조비입니다. 8개 보훈단체 운영비와 8개 단체 운영 보조비 1억 5,100만 원, 1개 제한군인의 안보단체 운영비에 2천만 원 등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사업보조입니다. 무공수훈자회 장진호 전투 참배 행사 참석으로 100만 원, 8개 보훈단체 2,400만 원, 제한군인회 등 6개 사업에 1,621만 원 등 4,1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사무실 4개소 시설 개선으로 1,500만 원, 단체 사무실 기기 구입으로 고엽제 전후에 315만 1천 원, 유교 참전 유공자에 132만 원 등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사업보조, 안보단체 지원, 보훈단체 사무실 기기 등으로 2억 3,03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중단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보훈회관 기능보강 지원 세부 사업에 민간 자본 사업 이전 재원으로 유교 참전 유공자의 차량 구입 지원입니다. 3,300만 원으로 도비 1,700만 원, 시비 1,700만 원입니다. 9인승 스타렉스를 구입하여 구급 및 봉사 차량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중단부터 313쪽 중단까지입니다. 312쪽 중단,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세부 사업에 인건비 14명에 5억 1,401만
8,120원, 운영비 598만 1,880원, 사업비 1천만 원 등 5억 3천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복지사업 기반 조성으로 사회복지 협의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인건비 5,970만 원, 운영비 7,500만 원, 사업비 등 3,400만 원을 총 1억 3,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끝단부터 313쪽 중단까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으로 3,5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자체 추가 사업으로 4,42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하단입니다. 사회보장 쪽 수혜금으로 긴급지원 사업비 5억 5,215만 4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974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사업비 지원 대상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사망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16쪽 하단입니다. 자활근로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립 향상 일자리 창출로 1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억 8,958만 7천 원을 전년도 대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상단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으로 2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들이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하여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지원과 사회참여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성인 발달장애인으로 지적 자폐성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당사자와 가족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사업량은 21명이며 사업 내용은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한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제공시간은 1인 월 44시간, 기본형이 44시간, 1일 4시간입니다. 단축형은 기본형은 88시간, 단축형은 월 44시간, 1일 2시간입니다. 확장형은 월 120시간으로 1일 5.5시간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당 12,960원입니다.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319쪽 중단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사업비 2억 5,3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 학생에게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미 있는 여가활동 및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원활한 사회활동과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재학 중인 지적 자폐성 장애가 있는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취미, 여가, 자립준비, 관람, 체험, 자조활동 등 발달장애 학생들이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자조활동 등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제공 시간은 1인 월 44시간입니다. 시간당 12,960원이며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일일 최대 3시간,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최대 4시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체계는 동주민센터에 접수하여 대상자를 시에서 선정하고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면 이용자는 바우처 카드를 수령하여
제공 기관을 선정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비는 시에서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지원합니다. 이용자의 이용료는 서비스 바우처 카드로 제공기관에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요금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공기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020년 1월부터 지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2쪽 끝단부터 323쪽 상단까지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장애인 단체 기능 보강 사업으로 전동 휠체어와 스쿠터 등 장애인 보장구 출장 수리 및 이동에 필요한 특장차 구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4,400만 원이며 도비 2,400만 원, 시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보장구 AS 지원센터 차량 지원 사업으로 사업량은 신규 차량 한 대를 구입하여 휠체어를 장착한 승합차가 되겠습니다. 12인승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AS 센터는 운영은 현재 사단법인 한국신체장애인 복지회 속초시 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사장은 센터장 1명과 사무원, 운전원 등 4명입니다. 이용 대상은 속초시 관내 등록장애인이며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수동 휠체어 등 유무상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용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322쪽 끝단부터 323쪽 상단까지입니다. 장애인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단체 운영 지원으로 장애인들이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를 통한 지속적인 자활 및 자립 능력 배양 사업과 장애인 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통한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800만 원으로 도비 2,400만 원, 시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상단부터 325쪽 하단까지입니다. 장애인 사회 참여 운영 지원으로 장애인들이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지속적인 자활 및 자립 능력 배양 사업과 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뇌변변 장애인 협회 등 7개 장애인 단체 시설 운영비에 5,413만 8천 원과 농아인협회 문화활동 지원 사업 등 15개 문화활동 및 재활 자립 지원 사업비로 7,852만 7천 원 등 12, 총 1억 3,26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하단부터 329쪽 상단까지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장애인 지역 사회 재활시설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들이 이동수단인 차량 노후로 안전사고 우려 및 장애인의 기대 확대 등 장애인 복지 실현을 위한 차량 지원으로 3,800만 원으로 도비 1,900만 원, 시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사업명은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차량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신규 차량 12인승 승합차 한 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관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연합회 속초시 지회입니다. 위탁기관은 지난 2017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5년간 운영 예정입니다. 이용 대상은 속초시 관내 등록 시각장애인입니다. 사업 내용은 시각장애인에게 차량 운행을 통해 민원 업무 보조, 직장 출퇴근, 시장 보기, 외출 보조 및 병원 이용 보조 등 각종 이동 서비스 및 안내 보조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용 요금은 시내 편도는 1,000원, 강릉 등 외부는 만원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9쪽 상단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장애인 차량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들의 자가용 이용을 활성화하여 이동권 증진 및 단말기 비용 전액 지원으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고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50만 2천 원으로 도비 150만 원, 시비 600만 원, 60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청 사업 내용입니다.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구입비 전액 무상 지원이며 신청자는 도로공사 톨게이트 40개소에서 단말기 신청합니다. 도로공사는 대상자를 확인하고 단말기 제조사에서는 단말기 등록과 장애인들이 자택으로 배송합니다. 신청자는 지문 등록을 하게 되며 도로공사와 동주민센터에서 지문 등록을 하게 되며 시에서는 구입 비용을 정산 지원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 회계 세입 예산 및 세출 예산 사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695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 예산 사업입니다. 2020년 본예산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16억 4,061만 6천 원으로 전년도 15억 224만 9천 원 대비 1억 3,836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의 세부 내역입니다. 세액 수입의 이자 수입으로 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인건비 등 3건에 2억 517만 3천 원으로 전년도 2억 1,197만 8천 원 대비 680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등 2건에 3,011만 3천 원으로 전년도 3,095만 3천 원 대비 8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존 수입 등 내부 거래, 기타 회계 전입금 등 일반 회계 전입금 14억 479만 원으로 전년도 12억 5,031만 8천 원 대비 1억 5,447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696쪽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6억 4,061만 6천 원으로 전년도 15억 224만 9천 원 대비 1억 3,836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의 세부 내역입니다. 의료급여 업무 추진, 일반 운영비 등 924만 원으로 전년도 764만 원 대비 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예탁금 국가 직접 지원으로 건강생활유지 등 3건에 13억 4,071만 5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 798만 6천 원으로 1억 3,002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6쪽 끝단에서 697쪽 중단까지입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민간이전 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1억 7,922만 1천 원으로 전년도 1억 8,865만 2천 원 대비 943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97쪽 중하단부터 698쪽 중단까지입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의료급여 관리사 보조로 6,887만 5천 원으로 전년도 6,875만 원 대비 12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의료급여 관리사 자체 추가로 2,876만 2천 원으로 전년도 2,172만 1천 원 대비 704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8쪽 끝단부터 699쪽 상단까지입니다. 의료급여 업무 추진 인건비
사업으로 출장 및 교육 여비가 되었습니다. 75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사회복지 예산들이 지금 본 예산 4,100억 중에 1,000억이 넘었어요. 그죠? 그렇게 이제 사회복지 분야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대두가 되는데 우리 작년에 그 집행률 예산 집행률 보니까 거의 한 80%는 소모를 하신 것 같고 하여튼 산불 이후로 참 여러 고생이 참 많으셨습니다. 일단 감사를 드리고 부서원들 다 과장님이야 부서원들께 다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에피타이저로 몇 가지 간단하게 좀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리 국가 유공자들 중에 유공자 보훈 그 참전 유공자하고 독립 유공자들하고 여러 가지 보훈 단체들이 있는데 이 그 독립 유공자들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지금 인원수가 12명에서 10명, 어떤 때는 11명, 어떤 때는 12명. 그 다음에 그 독립유공자 유족 및 의료비 지원에는 또 11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전체 그 정확한 인원이 몇 명이에요, 과장님? 현재는 11명이고요. 11명. 예, 내년 지원 대상자는 12명입니다. 한 명 추가될 예정입니다. 추가될 예정? 예. 아, 근래 들어오셨어요? 그 근래에 한 분이 더 예. 추가되신 거고요. 발굴이 된 건가요? 네네. 아, 11월 말에 이게 들어오신 분 발굴되기가 상당히 힘들던데 뭐 이게 국가보훈처에서 일단 승인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죠? 전입 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전이 네네. 아, 훌륭하신 분이 전이 오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우리 의회에서 지금 의원들님들께서 아마 그 이렇게 질의가 좀 이렇게 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동안 이렇게 집행부의 업무 보고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간담회하고 그다음에 그 의정 활동을 통해서 수집한 것들과 우리가 현장 실사들을 좀 많이 다녔거든요.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나갈 텐데 하여튼 답변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 소관 예산안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특별히 먼저 해주셔서. 우리 임명분 과장님 이번이 마지막이시죠? 네네. 어떠세요, 감회가? 그냥 담담합니다. 담담합니까? 네네. 아직 예. 체감 온도가 안 왔으니까. 네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또 4월 4일날 산불 때문에도 불철주야 고생 많이 하셨고, 아무튼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고 이때까지 또 잘하실 거기 때문에 앞으로 또 영광이 있으실 것입니다. 네,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는 간단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그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있죠? 네네. 그게 이제 6,200명이라고 했는데 다수 어떻게 이 명수가 나왔나요? 명수 저희가 예. 저소득층 6,200명에 보통 5만 원 상당으로 3억 1천만 원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50장을 같이 주나요? 네네. 한 분에 50장을 같이 네네. 네. 한 분 줄 때 네네. 이 숫자는 어떤 숫자예요? 저희가 그 수급자하고 예. 그 차상위 계층
노약자를 저희가 조사한 인원입니다. 네. 미세먼지가 뭐 이제 갈수록 더 많아지기 때문에 수요가 더 많아지겠죠? 네네. 네. 네. 그 정도로 제가 얘기를 듣겠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많이 주겠죠. 그렇죠? 예, 독거 노인과 일단은 노약자 중심으로 노약자들, 호흡기 어르신들 뭐, 예, 많이 곤란하시고 이런 예. 그 어르신들 중심으로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탈 주민이라고 표시를 하죠. 그죠? 네. 그분들이 지금 현재 몇 분이나 관리를 하고 있나요? 북한 이탈 주민은 저희가 그 35명 되는데요. 네네. 예, 예. 지금 거주를 속초시에 하고 있어요. 네, 석주시에 거주하시는 대부분 거주하시고요. 예, 예. 주소만 둔 분도 계시고요. 그분들은 다 자리를 잡았나요? 아, 왜냐하면 제가 왜 네네. 물어보냐면 지원 사업으로 네네, 98만 원이 나가요. 네네, 취업 자격증이 50만 원, 네, 학업 지원금이 48만 원. 네네. 그 너무나 적은 금액이 나가서 제가 그분들이 이제 속초에 자리를 잡고 네. 그 기금을 쓸 수 있는 그게 없는지 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예, 저기 다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중장년인가요, 다들? 네네. 학생은 없고요. 학생은 저기 중고등학생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예. 그 너무 빈약하지 않나요? 아, 그래서 저희가 예. 이제 그 여기 없는 사업들은 본인들이 원한다면 저희가 또 그 연계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그 그런 북한 방법도 이탈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저희가- 관리하는 저기 뭐야 자원봉사 그러니까 그 보조 사업 받으신 분 네네. 그 단체는 어딘가요? 자유총연맹하고 예, 자유청년맹입니다. 민주평통도 하나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희는 그 그럼 그분들은 지금 다 취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다 듣기로는 취업은 아니고요. 예. 여기 취업 자리가 없어서 외지에 네. 나가서 이렇게 돈을 벌어온다는 얘기도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정규적인 그 취업은 아니고 네. 그 일시적인 이렇게 그런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좀 네네. 관리 좀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영북 지역에 탈북민들이 좀 생활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라고들 그러시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분들이 뭐 좀 관리 좀 잘 해주셔서 정착을 완전히 뿌리 깊게 할 수 있도록 정지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저희하고 그 경찰서하고 이렇게 같이 저희가 합동으로 해서 그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잘 모색하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다 취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다 하고 있는 예, 파악은 하고 있나요? 수급 대부분 다 거의 다 수급자분 자료 좀 주십시오. 네네. 예, 요구하겠습니다. 자료로. 네네. 저희가 관리하시고 북한 네네. 이탈 주민들 네네. 명세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306페이지 보세요. 제가 그걸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지원이 저희 시에서 네네. 이제 그 간식 급식비가 나가요. 네네. 예, 이게 첫 사업인가요? 아니요, 계속 지원하고 있는 지원했었어요? 사업입니다. 네네. 국비로 이제 봉급하고 교통비가 나가는데 네네. 저희는 이제 급식비가 나갔는데 네네. 이번에는 좀 많지 않을까요? 추가로 나갔었나요? 급식비요? 급식비 6,000원씩 75명 네네. 급식비입니다. 추가는 아니고 계속 해오던. 계속 네네. 사업이에요? 예, 예. 여기 전년도 예산에가 2,700만 원 잡혀 있어가지고 추경에 넣어서 넣어주나요? 예, 추경 그로 예. 저기 제가 진폐 환자 관리예요. 네네. 저희가 이제 2명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네네. 등록된 분이 2분인가요? 네네. 대부분 의증입니다. 의증은 예. 예.
진폐 환자는 두 분이고요. 예. 저게 의증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생활비 10만 원씩 네네. 그 외에 뭐 자기들도 다른 생활비를 받겠지만 진폐 문화생활비로 10만 원만 나간다는 얘기죠? 네네. 더 있지는 않아요? 네네. 지금 현재는 두 분입니다. 두 분이에요? 예. 저희가 이제 시에서 관리해주신 분 네네. 찾아봤나요? 저희 찾아- 계속 동해에 그 해마다 이렇게 조사 수시로 이렇게 조사 그게 오거든요. 그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예. 대부분 의증 환자라서요. 여기는 진폐 환자래야 지원하기 때문에. 아 예. 그러십니까? 네. 그리고 제가 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네네. 아, 푸드뱅크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속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거. 예, 종합사회복지관 내에서요. 네. 그 뭐나 각 식품 뭐 업체나 이런 데서 네. 그 이렇게 식품을 지원하게 되면 거기 그 지하에 저희 식품 이렇게 창고식으로 네. 진열해 놓으면 네. 그 필요하신 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건비가 2,578만 5천 원이 책정돼 있는데 네네. 네. 계속 사업인가요? 예, 이게 저기 별도로 네. 저기 인건비 지원을 안 해왔었는데요. 네. 저희가 그 세탁 사업도 종합사회복지관의 세탁 사업도 작년에 올해 차량이 저기 들어와서 그 사업도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전담 요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푸드뱅크 사업이 점점 이렇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전담 인력 지원으로 저희가 그렇게 개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럼 올해 첫 사업인가요?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하던 사업인데 예, 예. 저희 시에서 별도 전담 지원을 안 인건비로 했었는데. 저기 뭐야 예. 출연을 한다는 예, 거죠. 예. 이게 이제 몇 분이 한 사람 인건비인가요? 지금 인건비 지금. 한 사람 인건비예요. 네네. 한 분이 그런 관리를 하시나요? 네네. 계속적으로 지급할 거죠 그러면? 네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그리고 저희 지금 질의하신 부의장 그 이영수 부의장님께서 그 요구하신 자료 네네. 탈북자에 관한 거 네네. 전체적인 현황들을 전 의원들한테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예. 다음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존경하는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회관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310쪽에 보면 그 강원도 이제 참전 명예 수당이 있어요. 이게 네네. 지금 강원도가 이제 3만 원인 것과 전년 같은 경우에 시 자체 추가로 7만 원씩 추가가 됐던 게 있는데 지금 예산에는 올라와 있지가 않습니다. 시 자체 추가 이 계획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그래서 강원도 3만 원과 시 자체 추가 7만 원에서 전년에는 이제 10만 원씩 이렇게 수당 지급이 됐습니다. 근데 올해는 지금 시 자체 추가분이 예산 올라와 있지 않아서 310조. 지금 앞쪽에 의원님 앞쪽에 308쪽에 있습니다. 300. 제가 미처 네, 308쪽 하단 부분에요. 별도로 예. 어디 있죠?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이에요. 308쪽. 두 번째. 308쪽에 국가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예, 예. 아, 540명. 그러네요. 네, 네. 네네.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314쪽에 그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서 네네. 이 청년저축 계좌 지원 2,700은 신규 사업인가요? 네네. 어떤- 청년들을 대상으로 예. 이 별도 부분은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는 사업인가요? 예, 이 사업은 저기 이제까지는 청년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지원 사업이 없었는데 네. 별도로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제 내일 키움은 그 나름대로 이제 청년 희망 키움 통장 뭐 이런 부분과 어떤 부분이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그 여기 제목처럼 네. 저축 계좌를 네. 저게 개설하는 그런 청년 여기 자활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그 별도로 지원하는 이렇게 제도입니다. 자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참여하는 중에 청년에 청년들이 해당. 예, 예. 계좌를 개설하면 그러면 금액을 지원을 해주는 거인 거죠. 예산을 네네. 어떻게 과장님 자료를 찾기 뭐 하시면 뒤에 네. 예, 담당하시는 계장님이랑 계시니까 예. 아, 저기 청년 15세에서 34세까지 그 뭐나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그 교육 급여를 받는 청년에게 월 10만 원씩 하고 근로장려금 이제 월 30만 원 쓰게 할 때는 3배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겁니다. 월 10만 원 그리고 30만 원씩 할 예, 때는 플러스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네. 월 30만 원을 본인이 할 경우 저기 아니 본인이 매칭할 경우 월 30만 원까지 10만 10만 원이고요. 원을 할 경우에 경우는 매칭으로 30만 원을 30만 원까지 지원할- 지원 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네네. 주신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청년 실업과 청년들이 하여간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저희가 일할 수 있는 그 청년 일자리부터가 굉장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과랑 같이 좀 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고요. 네네. 네, 319쪽 좀 전체적으로 여기에 이제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는 이제 성인 지원인 거고, 네네. 네, 발달 장애 학생은 12세에서 18세에서 중고교생인 거예요. 네네. 그러면 지금 이제 8에서 12세라 그러면 흔히 말하면 초등 학년기에 있는 이 장애 아동들에 대한 네네. 지금 그래서 주간보호 서비스 요구가 있구나 싶습니다. 네네. 요 그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은데 이 8에서 12세 지금 여기 예산서에선 저희가 살펴볼 수 없는 이런 어떤 지원 사업이 있나요? (319쪽에) 이제 네네.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는 네네. 18에서 65세까지 성인 장애인이고 발달 장애 학생은 12에서 18세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초등학생 연령인 장애 아동들에 대한 네네. 그 주간 활동 방과 후 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가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장애 아동 부모님들을 만나면 우리가 주간 보호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요 지금 장애 초등학생들에 대한 이런 어떤 주중의 서비스 부분이 예산서에는 없지만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요? 그 지금 저기 뭐나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네. 저희가 그 바우처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바우처로 하고 있으면 지금 예산서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지금 초등학생 그룹에 대한 여기 지역 부분들이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있어요. 어디에 있죠? 재활 서비스 지원? 아니요, 이거는 318조. 서비스 투자 사업 예, 지원. 예. 거기 이게 바우처 전반적으로 사업으로. 이제 네네. 연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지 네네. 않으니까 이게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지원이 예, 바로 거기 바우처로 초등 아이들에 대한 바우처 네네. 사업으로 네네. 진행되고 있다. 네네. 이제 바우처를 한다 그러더라도 사실은 여기에 돌봄이라는 부분이 온전히 다 되는 게 아니라 바우처 하는 부분마다 이제 찾아다녀야 되는 상황들인 거죠. 네네. 네. 이 사업에 이제 그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그 장애 아동들에 대한 주간 보호 서비스 지금 요구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간 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네, 지금 저희가 그 주간 활동 이제 서비스 사업을 저희가 원래 이제 신규 도입해서 지금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건 기간도 좀 짧고 그런 열악한 좀 지방이다 보니까 네. 그
제공 기간을 저희가 선정하기도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2개 기간을 선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1개 기간은 인력 때문에 또 저희가 그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게 정말 그 시급한 게 인력 확보가 참 필요하다. 전문적인 인력 확보가 그렇게 해야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도 이렇게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앞으로는 그 장애인 그 이렇게 바우처 활동할 수 있는 그리고 네. 제공 기관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그거를 확대하고자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 바우처가 굉장히 다양한 상담부터 네네. 뭐 수영 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이게 주간 보호와 같은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는 바우처도 있나요? 그냥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냥 아동들이 와서 생활하고 보호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 아동 전문은 없고요. 저희는 2개소가 있는데 도운동에 있는 근간. 그 상황은 네네 네. 성인 중심인 부분들인 거고요. 네네. 결국은 이제 아동들에 대한 주간 보호 서비스의 전체적인 부분에 돌봄은 없다. 네네. 그리고 사실 바우처 같은 경우도 이게 부지런해야지 네네. 누군가 계속 지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바우처도 받는 것만큼 영향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제도인 거죠. 네네. 네. 하여간에 지난번 저희 그 장애인 대회에서도 주간 보호 서비스 요구가 있었던 부분들의 전체적인 사업에서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죠. 그 국제 장애인 영화제 이제 이게 참 좋은 사업이지만 진행되는 부분들에 참 여의치 않게 진행되고 있고 전년도 이제 4천만 원 예산 지원이 있었고 올해 3천만 원 지금 지원의 부분으로 갔습니다. 자, 이 지금 사업 그 보고서나 이런 부분들 그 4천만 원에 대해서 19년도 잘 들어왔나요? 마지막에는 그분들이 그 자부담을 확보하지 못해서 네. 예, 지원을 못했습니다. 사용하지 네네. 못한 거죠. 네네. 자, 이런 여지 속에서 또 다시 그 2020년에 네네. 그러면 계속 예산을 세우고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기획과 이런 상황인 부분에서 예산을 계속 올리시는 이유는 뭔가요? 그 저희는 그 지속되기를 원하고요. 네. 올해는 좀 더 구체적으로 연초부터 작년에는 이제 그 지원 단체하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네. 올해는 연초부터 지원 단체하고 또 운영 거기 할 수 있는 위탁 그 제작자들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함께 저희가 논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에 잘해보려고 하지만 그 개별 단체가 이런 역량들을 가지고 일하는데 일단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건 저희가 내외적으로 다 알고 있고 그러면 이제 올 부분 이렇게 된 부분들은 좀 행정이 초기부터 잘 좀 이렇게 지원해 주시기 네네. 바랍니다. 저희가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정 의원님. 그 장애인 그 영화제는 네. 과장님 우리가 그 현장에도 있었고 현장에서 봤고 또 끝난 다음에 토론도 했듯이 네네. 그런 것들 어떻게 좀 지원을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좀 총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있는 돈도 못 쓰고 지원도 안 되고 그분은 그분들대로 애를 쓰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병가지 상사로 삼아서 네. 올해 내년에는 꼭 좀 성사될 수 있도록 좀 네네.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네, 존경하는 김병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임명봉 과장님 84년 6월 10일 임명되셔서 이제 오늘이 마지막 당초 예산 이제 심의죠. 맞습니까? 네네. 감회가 어떠십니까? 그동안 그때 최선을 다해서 뭐 이렇게 어떤 아쉬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사회복지 분야가 좀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 업무를 하면서 장애인분들한테 제가 옛날 경로 장애인 개장 한 20몇 년 전에 할 때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발전이 있지만 그래도 또 업무를 보니까
저기 아쉬움이 조금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그 속초시 장애인분들이 그 자립 그 배양 그 능력과 이렇게 그런 게 많으시고 또 그런 의욕들도 이렇게 넘치셔서 그 대회 이런 각종 대회 이런 데서 우선 성적을 많이 거두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그 더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행정에서 더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싶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좀 챙겨주셨으면 저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여튼 공직 생활하시는 동안 정말 그 시장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관계 우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현장에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도 시간이 이제 한정돼 있어서 네. 질의를 몇 가지 드리고 추가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율곡 강좌 310페이지 율곡 강좌 그 강좌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집니까? 율곡 강좌는요 안보 강좌입니다. 그 외부 강사는 어떤 식으로 초빙을 하세요? 저기 서울에서 강사가 오십니다. 선정을 부서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추천을 받으시는 건가요? 제한군인회에서. 제한군인회에서 예, 예. 하시나요? 주로 계속 그 강사분이 매년 오시나요? 안 그러면 매년 바뀌시나요? 매년 바뀝니다. 중고등학교 안보 강연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학교를 순회하면서 네. 하고 있습니다. 그 순회 강연을 하는데 거기에 네네. 핵심 내용은 어떤 거예요? 국가 안보에 대한 네. 강연입니다. 그 안보에 대한 건데 예. 어떤 그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강연의 핵심 주제 내용이 어떤 건지. 예, 나라 파악이- 사랑하는 마음과 음. 그 국가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그거를 기를 수 있도록. 우리 영토와 관련돼서도 네네. 그 각인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네네. 네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1억 이상 사업장에 보면은 우리 위탁 민간 위탁과 관련된 5억 3천만 원 이상 나가는데요. 지금 네네. 시 예산이 지금 5억 3천 규모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네네. 그쪽에 제가 항상 관심 갖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기부 물품과 관련돼서 그 적절하게 배분이 되는지 네.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네네. 위탁 기관 쪽에 이제 기부 물품들 연말 연시라든가 이럴 때 이제 기부 물품들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네. 물품이 들어오게 되면 물품 대상자를 그 직원들이 선정을 하겠죠. 네네. 선정 목록을 작성하겠죠. 네네. 그런데 선정 목록을 작성할 때 외부에 입김이 작용이 돼서 그 선정 목록의 대상도 아닌 사람한테 기부 물품이 간 경우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저희가 그 관리 기관에 감독의 대해서는- 책임은 없죠. 예, 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대상자에 대해서가 아니라 네네. 물품이 그 위탁 운영하는 쪽으로 네네. 물품들이 이제 기부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연말에. 네네. 그러면 그 대상자를 그 직원들이 선정을 하실 거 아니에요. 목록을 작성하실 거 아니에요. 그 어떤 기간이 대상자들한테 들어온 거는 해야 네네. 될지. 네네. 그럴 때 그 대상자 선정 전에 네네. 외부에서 어떤 입김이 작용하던 내용이 그쪽으로 이제 틀러 들어가서 목록에도 없는 사람들한테 지원이 된 경우가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네, 확인해 본 적은 없는데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그런 거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기부 물품이라는 건 제가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부 물품은 어려운 사람들, 우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우리 관에서 찾아내지 못하는 분들을 조금이나마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부자의 어떤 그 의지가 담겨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러면 기부 물품을 받게 되면 그 물품이 골고루 어려운 사람한테 중복되지 않고 네.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관리하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인근 지자체에서 전부 개정 이 사무 위탁과 관련돼서 민간 위탁과 관련된 조례를 전부 개정 지금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 내용의 책임 소재 및 명의 표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운영 성과 평가라는 23조의 운영 성과 평가라는 제도도 있고 여기 이 감독권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위탁 사무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 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가진다. 그리고
지도 점검 19조에 보면은 수탁 기관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지도 점검이라는 내용들이 이제 조례 안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도 점검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도 지도 점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인건비가 저희가 지금 시 세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여기 직원들 채용할 때 그 심사위원이 누굽니까? 위탁기관의 심사위원은 누가 들어가나요? 위탁기관은 그 자체 자체에서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위탁기관 자체에서 심사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건비라든가 이게 대규모의 우리 예산이 이제 지원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분들이 위탁기관 이제 우리 그 계약 기간이 예를 들어 끝났어요. 다른 단체에서 이제 맡아서 운영을 할 때도 이 직원분들은 계속 승계가 되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 관리 감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누차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 물품과 관련돼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목록 작성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 물품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확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목록에 작성도 안 된 사람을 누구 갖다 주라고 해서 갖다 줬다라는 제보도 많아요.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네네. 천년만년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직률이 상당히 높아요.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이직률이 높은데 이직을 하면서도 소위 말해서 기분 좋게 이직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분들이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뭔가를 주고 싶은데 이런 의견들이 개입이 돼서 이런 부분이 제일 답답하다는 얘기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 3년 정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짜서 어떤 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하려고 해도 소위 말해서 단기적인 성과에 좀 급급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단기적인 성과를 낼 사안입니까? 의원님 이제 누차 뭐 후원 그 관리에 대해서 여러 번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그 뭐 인사 그 대상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그걸 못했지만 앞으로는 그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그 기간에 저희가 자, 소위 말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네. 행감 기간은 아니지만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제가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직원을 채용할 때 네. 그 예를 들어서 위탁 받은 쪽에서 이제 거기에서 채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면접을 하고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 채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경쟁이 이루어질 수 공정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세요? 과장님 보시기 그런 시스템이라면 그렇다라고 단정 지은 게 아니라 네. 외부에서 보기에 네. 그 공정하게 하시겠죠. 또 공정하게 하실 거라고 믿고, 그런데 외부에서 보시기에 공정하다고 이렇게 보여질까요? 왜 거기 그 면접에는 그 시에서 개입을 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전부 개정을 해서라도 개입을 해야죠.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공감을 하시나요? 네, 공감합니다. 제가 시간이 이제 몇 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추가 질문 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40초 남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임명문 과장님께 여쭤본 내용은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인건비가 지원이 되질 않으면 제가 이걸 여쭤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또 중립을 요하는 자리고 이 부분은 네. 그런데 외부에서 비춰지는 모습들이 네. 가히 썩히 지금 현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수고하시고 고생하신다는 말씀 제가 드려요. 이분들이 그렇다라고 제가 단정지어서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는 확인하고 있는 게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여쭤보는 절차니까 제가 추가로 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제대로 맞추셨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간사로서도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또 질의할 것 같으니까 자료 좀 뒤에서는 자료 좀 준비 좀 해줄 수 있으면 그 확실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동안 사회복지직으로서 오랜 공직생활에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추워진 날에 또 우리 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분들과 또 지금 이제 겨울철 되면은 우리 또 많은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이렇게 질의하는 게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도. 그 사회복지 예산이 이제 갈수록 다 추세가 이제 늘어나는 추세고 우리 속초시도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192억이 증가해서 이제 전체 예산의 이제 한 3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늘어나는 만큼 우리 저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가 어느 하나도 또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업무들인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우리 저소득층을 위한 또 업무라든지 사회복지기관들에 대한 또 보조 업무, 또 그리고 보훈단체 그리고 보훈 대상자를 위한 업무, 또 특히 장애인 복지 업무 등 정말로 어느 하나도 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금액을 뭐 삭감하기에는 너무도 중요한 일들이다 보니까 참 마음이 좀 무겁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우리 저번에 말씀 나눴던 그 장애인 종합복지타운은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나요? 우리 추후에 의원님들께서 보고를 요청을 하셔서 네. 과장님과 계장님께서 오셔서 각 의원님들마다 설명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올해는 예산서에 그거에 대한 게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명- 우리 장애인 복지타운을 이제 장소가 너무 멀어서 네. 이제 시유지 가까운 시유지를 물색하고 있고 네. 그 당시에 또 예산도 일반 건물에 대한 예산으로 수립돼 있기 때문에 예산 자체도 다시 편성을 해서 새로 할 계획이다라고 이제 그때 보고를 하셨잖아요. 네.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지금 그 별도로 저희가 그 뭐나 행안부에 저희가 승인이 이제 떨어지면 보고를 드리려 그랬었거든요.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그 동우대 입구에 그 부지가 있습니다. 저희 시유지가요. 거기로 저희가 이제 그 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취지는 정상적으로 할 겁니다. 이제 그 상급 기관에 이제 승인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승인을 받은 후에 이제 내년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정리하면 되나요? 네, 지금 그렇게? 지금 정식적으로 이렇게 승인이 아니라 왜냐하면 보고를 못 드렸던 거는 사전에 이제 행안부와 협의 좀 하고 저희가 이제 보고 드린 다음에 승인 받아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그렇습니까? 준비하고 예. 있습니다. 뭐 나무라는 건 아니고요. 예, 지금 이제 예, 그 장소는 네, 또 확정.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특별교부세도 또 받아놨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또 사업에 대해서 예산도 다시 이제 적정하게 수립이 돼야 되고 하니까 수시로 이제 의원님들과 네네. 그 좀 소통을 해서 네. 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기를 네네.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네네. 보조금 좀 보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보조단체가 또 많고 보조금도 많이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이번에. 네네. 의원님 몇 쪽이죠? 저는 여기 페이지에 넣었고 네네. 우리 그 이번에 보조금 심의위원회 네네. 그 자료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네. 과장님 따로 가지고 계시죠?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뭐 나름대로 과에서 우리 보조 단체하고 같이 이렇게 좀 잘 협의를 해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이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금액이 줄었습니다. 이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장애인의 날 행사 예산서도 있죠. 323쪽 전년도 3,600에서 올해 1,300으로 돼 있는데 이게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323쪽이요? 네네. 장애인에 대한 행사 지원. 예. 예. 일단은 그 뭐냐 장애인 그 연합에서 이렇게 요청이 이렇게 들어와서 저희가 전년도에 네네 전년도 예산액이 3,600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과장님 말씀처럼 만약에 보조 사업자가 네네 그 3,600 필요하지 않다. 네. 그 이제 금액을 낮췄다 그러면은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가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사업비 신청은 2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천으로 돼야 되는데 왜 1,300이 됐는지 그걸 좀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 지금 2천으로 들어왔는데요. 그 저희 그 사업이 하반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경 때 더 이렇게 반영하는 걸로 해서 지금 본 예산에는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과장님 근데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 보조금 뭐 그 문서로 약속해 줬나요? 네네 문서로? 네네 문서로 그쪽 약속을 해줬어요. 추경 때 세워준다고? 아니요 그건 그렇게 안 예, 하셨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저도 작년부터 들어와서 이제 의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떠한 일들이 많이 있냐면은 중간에 이제 과장님도 바뀌고 또 어떨 땐 또 계장님도 바뀌고 그러면 이제 보조단체에서는 이거 추경에 해준다 그랬는데 이렇게 말씀하면 또 그게 안 돼요. 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산 자체도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장애인하는 행사가 만약에 2천이면 2천을 요구했을 때 2천을 당초 예산에 세워놔야지 1,300은 지금 세우고 700은 추경에 세운다? 이거는 예산 수립 절차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향후 그런 또 예산이 확보된다는 보장도 없고 제가 잘못 추경 때 꼭 올리겠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제가 잘못 말씀드리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예산을 수립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그 좀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네. 보충 질의 안 하고 그냥 요것만 마무리할게요. 그 우리 무공수훈자에서 이제 뭐 보훈단체들 어느 한 곳도 소홀히 할 데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이제 국가의 유공자께서 이제 영면하셨을 때 가시님의 고귀한 애국심과 그 공훈을 선양하고 그 유족에게 자긍심과 유언을 계승하기 위해서 무공수원자에서 장례 선양 사업을 하고 있는 거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네. 근데 화면을 좀 보시면 근데 사실 이거를 이 옷을 보십시오. 옷을 한번 보십시오. 옷을. 이 보니까 이제 이런 큰 의미가 있는 선양 사업을 하시는데 옷이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본인들의 그냥 가지고 계신 옷을 입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어떤 곳에서는 이런 의복을 지원해주고 이제 보다 이 행사를 더 예우 있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과장님 좀 참고하세요. 이렇게 예, 뭐 지금 뭐 특별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정 연설하실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시정 연설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복지 업무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하십니다. 이제 지역 공동체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과 관련돼서 수요자 중심에서 실효성 있는 사업을 또 추진해 가신다고 했고, 국가유공제에 대해서는 보훈사업과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다라는 또 시민들 앞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시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최선 예,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고생하셨습니다, 강정 의원님.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존경하는 신선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뭐 이번 예산안 보고를 마지막으로 우리 공직 생활을 이제 명예퇴직하시게 되는데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네. 또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자료 305쪽. 그 저소득층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 보급 사업 네네. 3억 1천만 원. 이거 이영순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네. 그 저소득층이 6,200명으로 돼 있는데 네네. 이게 저소득층이 이제 그 인원으로 6,200명인 거죠? 저기 뭐나 취약계층입니다. 저 가정- 수급자 중에서도 세대가 아니고 이제 그 인원수로 한 건가요? 노인분, 뭐 장애인 네. 이런 저게 환자 뭐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그 조사한 인원이거든요. 이제 네네. 인원 파악을 예, 닭동을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세대로 하지 않고 이제 인원으로 세대로요. 세대로 한 거예요. 예, 예. 그럼 한 가구에 한 한 가정에 예. 여러 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대상자가. 네. 그러면 이제 저소득층하고 이제 노약자 뭐 한 가구에 경- 한 가구에 한 50 명씩 몇씩 한 가구에 한 명씩 50 만. 몇씩 지원되니까요. 마스크가. 그럼 경로당 어르신들도 전부 다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경로당은 아니고요. 그 수급자하고 그 차상위 계층 장애인 중에 그 취약하신 분들요, 독거노인이나 뭐 이렇게 그 환자 이렇게 중심으로 저희가 조사한 인원입니다. 가구당으로 주로 저소득층으로 이제 네네. 보급했다는 얘기인데. 네, 그래도 이제 우리 지역에는 이제 뭐 이게 내륙 지역에 비하면 청정 지역입니다. 그래도 그래서 황사가 뭐 겨울철하고 봄철에 이제 심각한 게 며칠 정도 발생하는데 네. 우리 과장님은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이 방진 마스크 착용을 하는 게 연중 몇 번이나 되나요? 저희 한 두세 번. 거의 없죠. 네. 예, 미세먼지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는 건 우리 지역에서는 거의 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이제 뭐 좀 마스크 방진 마스크 자체가 좀 허접하기도 하고 이렇게 귀찮아서 잘 안 씁니다. 이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네. 그 야외 활동을 우리 지역에서 이제 야외 활동을 하거나 이렇게 좀 바깥 출입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분들에게 일괄적으로 그냥 그 1,000원짜리 네. 그 50매를 갖다가 구매해가지고 지급해봤자 이거 착용하고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결국은 생활 쓰레기만 양산되고 그런 거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건 조달 물품은 아니죠. 구입해가지고 맞습니다. 조달 물품 구입해서 네, 쓰는 거예요. 네네. 조달 국가 물품이 정책 사업이 됐어요. 어, 이 사업은 그래서 저희 1,000원짜리밖에 구입할 수 없나요? 품질로 해가지고 네네. 이제 국가의 어떤 그 마스크가 있을 거고 그냥 일반적으로 보급형인 네네. 그 1,000원짜리 마스크가 있을 건데 네. 조달 물품에는 그런 그 종류가 다양하지 않나요? 조달 물품에요. 저게 세 가지 지수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전문 교육 여기 요번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가 있는데요. 수치가 높다고 이제 일상적으로 수치가 높으면 좋은 마스크라 그러는데 그런 차이는 없다고 그 전문가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에는 그 뭐 세탁도 가능하고 네네. 이 필터만 이렇게 교환해가지고 이게 쓸 수 있는 그런 마스크. 그러니까 착용감도 좀 편하고 네네. 이렇게 좀 모양도 좀 좋아서 좀 예쁘고 그런 다용도 방진 마스크가 많이 출시가 돼 있는데 네. 기왕 뭐 지원해 주려거든 1,000원짜리 허접한 거 잘 쓰지도 않는
것보다는 네네. 더 좀 고급형으로 네네. 구입해서 몇 개 드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의견 주신 대로요. 저희가 잘 검토해서 예, 예. 저게 좋은 거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네네. 또 이제 보면은 뭐 노인 일자리 어르신들이나 네네. 뭐 산불 감시원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바깥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네. 그분들이 또 필요할 것 같은데 그분들도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네네. 또 이렇게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자료 311쪽 중간에 보면은 이제 현충 시설 유지 보수비로 이제 1,400만 원이 계산돼 있는데 네네. 우리 시관내 현충 시설이 좀 몇 군데나 예, 지금 5군데 있습니다. 다섯 저기 군데? 예, 도문동 충원탑하고요. 예. 그 제1군 전적지하고요. 그다음에 그 네, 됐습니다. 저기, 예, 예. 5군데가 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2018년도에는 이게 이제 400만 원 편성을 했었고 네네.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이제 6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이제 1,400만 원으로 대폭 이렇게 올렸습니다. 네네. 근데 그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6.25 참전하고 월남 참전 기념탑도 있고 이래서요. 또 추가로 지금 돼서 추가됐다. 예, 예, 추가돼서 저희가 그 전반적으로 또 계속 저희가 그 유지비가 작아서 좀 그때 좀 이렇게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올해는 좀 대대적으로 저희가 잘 정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또 추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저기 그 밑에 보면은 네네. 또 시설비로 충원탑 정비 이렇게 해가지고 또 600만 원이 계산이 돼 있거든요. 예, 충원탑은 저희가 이제 6월 6일 현충일 때문에 이제 거의 정비할 때 대대적으로 거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한 거고 요거는 이제 나머지 그 현충 시설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요. 현충 시설 유지 보수 이렇게 시설비에 넣고 또 네네. 충원탑 정비 시설비에 또 600만 원을 또 따로 이렇게 넣어서 네네. 그게 그거 아닌가 싶은데 충원탑은 충원탑만 닦고 사업을 하고요. 충원탑 현충일 전후로 이렇게 하거든요. 충원탑도 현충 시설이고 예. 또 현충 시설 충원탑은 그럼 저 따로 지금 한 건가요? 네네. 해마다 이건 계속 그렇게 충원탑은 몇 해왔습니다. 개 있어요? 한 개요. 한 개. 예. 우리 도문도. 시가 관리하는 예, 거는 한 개다. 네네. 나머지는 개인이 사설 뭐 이 저 예, 예. 뭐 저 이렇게 뭐 시구 뭐그 이북 오도민들 한 그런 충원탑이 시설, 아니고 또는- 뭐 기념탑 뭐 이런 그런 공원묘원 뭐 이런 거 망향의 동산 뭐 이런 거 전적비 뭐 이런 이런 건가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료 320쪽.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으로 450여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그 연 452만 원 상당의 그 작은 예산을 가지고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해서 충분한 지원이 가능한가요? 보조기기. 예, 지금 현재는 저희가 예. 이게 저 용어상으로 좀 보면은 장애인 보조기기가 있고 또 323쪽에 보면은 장애인 단체 기능 보강 사업이 있는데 네네. 이건 이제 이 장애인 단체 기능 보강 사업 4,800만 원은 그뭐 휠체어 등의 보장구 네네. 구입 지원하고 수리비 지원을 해주는 사업 같아요. 네네. 이게 이것도 장애인 보장구도 보조기기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보장구는 에이스 센터에 지원하는 거고요. 이건 개인 처음에 구입할 때도 들어가잖아요. 처음에 구입할 때도 지원이 되잖아요. 보장구. 네네. 이거는 저기 에이스 센터의 운영비하고 인건비 지원하는 거고요. 여기는 개인들이 이제 이렇게 그
그 수리할 때 지원하는 저희가 별도 사업. 본의원은 이제 이 보조기기와 보장구의 그 차이점을 어떻게 이걸 분류를 하나 싶어가지고 그 항목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내용은 거의 같은 부분이라서. 네. 근데 요거는 이제 개인 힌트하고요. 보장구 그 에이스 센터에는 그 센터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본의원도 이제 그 저소득층 장애인이나 그 노인들에게 장애인 보장구 지원 조례하고 네. 그 성인용 노인 보행기 지원에 관한 그 조례 제정을 좀 검토 중에 있는데 네. 요거 그 수혜 대상에 있는 장애인들이 네. 지원 사업에 대한 그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그 신청을 못한 사례가 없도록 그 지원 사업 홍보에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네. 지원 금액도 저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만 이제 지원할 것이 아니고 더 확대해서 네. 운영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방안 모색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신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예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희들이 사전에 약속한 거는 추가 질의는 무한정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과장님 같은 지금서부터 추가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하실 의원님, 예, 존경하는 이영술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315페이지 보고 긴급복지 지원이 5억 5,200만 원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국비하고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노숙인 보호가 밑에 네. 있습니다. 네. 2만 원에 5명에 10개월 100만 원. 네. 근데 저희 지금 노숙인들이 이제 그 빈집도 많고 그래서 정말 그 노숙인들이 뭐 빈집에 들어가서 술 먹고 거기다 쓰레기 버리고 이러고 이제 자고 있는데 저기 노숙인들을 좀 관리를 하고 돼요. 네. 저희 희망복지 지원 시내에 몇 분이나 지금 이렇게 지금 빈집에 들고 계시나요? 저희가 전에 방원욱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셔서요. 그때 예. 파악했을 때 13분 되셨다는데 네. 근래에는 저희가 한 4-5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는 이제 날씨가 이제 추워지니까 네네. 이분들이 이제 빈집 들어가서 네. 이제 불을 사용하게 되면 네. 이제 주변에 이제 화재도 이제 문제가 되고 네. 방범에도 문제가 되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수용할 방법이 없나요? 이게 5명에 한 달에 2만 원 주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차비를 주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그 여비로 저희가 세워놓은 거고요. 네네. 지금 예전에는 이제 불황이라 그랬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수용소를 이렇게 차비를 줘서 보내시나요? 저희가 아니요. 그건 없고요. 예. 지금 그런 분들은 안 계시고 거의 여기 계시는 분들은 예. 그 인근에서도 오시고요. 양양 이런 데서 오신 분도 계시고. 이분들 차비 2만 원 주면 수급자분들이. 소주 사갖고 나올 텐데. 그건 별도로 저희가 지금 예산은 이렇게 사는데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만약에 귀향하거나 예. 본인이 여기 기거처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와서 가시고자 하면 저희가 지원할 수는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예산으로 이분들을 그냥 지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 이제 무료급식소도 많고 근데 네네. 이분들이 이제 무료급식소에서 이제 식사를 해결을 하고 네. 그 2만 원 주면 이제 저기 음주를 하시는데 네. 이 대책 방향을 저희 시가 좀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네. 전에 그 계속 이제 상담 이런 건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데요. 본인들의 의지가 조금 좀 재활센터에 이렇게 보내기도 하나요? 못 견디나요? 지하센터는 안 가려고 그러십니다. 그럼 뭐 이거 100만 원 세워가지고 되겠어요? 더 많이 세우든지. 네, 네 알겠습니다. 그냥 이거 그냥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꼭 조치를 하든지.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저희가 네. 지원하려고 세운 거거든요. 네. 네. 생각 좀 하겠습니다. 32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소규모 민간 시설 접근성 개선 사업인데 네. 이건 뭡니까? 지금 뭐
음식점이나 뭐 약국, 병원 이런데요. 그 네. 장애인분들이 휠체어가 이렇게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도모하는 그런 시설로요. 네. 예, 그래서 그거 하고 그다음에 자동문 예, 설치 이렇게 가능할 이렇게 개선한다 그러면 지원하는 사업. 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예, 예. 그건 자영업자들 아무나 뭐 자격이 예, 있습니까? 신청하실 수 있고요. 자격이 있나요? 그 330평방미터 저기 이하의 예.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누구나 예, 그 영업하시는 분들은 그럼 신청하시면 이걸 좀 되고. 홍보 좀 해주십시오. 이거. 네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내도 보니까 이렇게 시내 이제 상가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네. 계단식이 많아요. 예, 이렇게 바로 휠체어가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가게가 좀 보도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네네. 좀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네네. 업주들이 이제 많이 이거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네. 저희가 이제 공모는 했는데 네. 지금 저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저희가 각 그 부서에 관련 그런 단체 이렇게 업소 같은데 네네. 또 홍보할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좀 홍보 좀 해주십시오.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부회장님. 그리고 우리 부회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노숙자는 제가 참 친근하게 다니던 데 그 2편이 어떻게 되냐면요, 과장님. 그 2만 원은 이제 뭐 차비 뭐 그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원이. 그래서 지원을 전혀 할 수가 없는데 노숙자가 지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뭐 자활을 했느냐 저활을 했느냐라고 그건 아닌 것 같고, 경찰서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물어봐요. 의사자가 혹시 있느냐. 근데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쟤들이 뭔가의 범죄에 연루가 돼서 따뜻한 방으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노숙자들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그래서 요즘 저기 독병항을 수목탑을 가보면 또 많이 좋아졌어요. 또 네. 청소도 또 이쪽에서 하고 저쪽에서 하고 그래서 많이 깨끗해지고, 그다음에 싸우기도 많이 싸워요. 거기도 제가 가서 많이 싸워요. 이렇게 막 어떻게 되면 막 큰 싸움 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런 노력이라도 없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장갑이 집에 10컬레가 있었는데 거기다 갖다 준 것만 해도 한 5컬레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지속적으로 좀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에서 지원하고 뭐 시에서 지원하는 건 없으니까 그 뭐 따뜻하게 좀 해주고 싶은데, 알아서 내지는 그렇게 그 절도 뭐 폭행 그다음 무전 취식 이런 걸로들 많이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지속적인 관심을 또 가지고 또 필요하면 과장님 저희가 부서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일단 더 하고 추가 질의를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단체 기능 보강 중에 그 신체 장애인 요번에 차량 지급하죠. 네네. 그게 이제 그거 보니까 우리 보장구, 그러니까 휠체어를 고쳐서 아니면 어디 고장 난데 긴급 출동을 해서 가서 고쳐가지고 그거를 다시 주인한테 되돌려주고 그 이제 네. 그런 역할이죠. 네네. 그렇게 그럼- 하고자. 예, 말씀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하고자 저희가 사업을. 그러면 차가 좀 크나요? 일반 차들하고는 좀 틀릴 거고 지금 리프트가 장착이 돼 있어야 될 거고 그 승합차입니다. 승합차에 예. 아 그 우리 장애 아울센터는 큰 차인데요.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보다 조금 작고 좀 작아도 되겠죠. 예. 뭐 매일 뭐 많은 양이 망가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거를 충분히 협회하고 상의를 했나요? 이런 차를 원한다 내지는 네, 네. 어떻다라고. 그럼 뭐 구매하는 데는 큰 불만이 없고 네. 사양도 다 이제 다 이렇게 소통이 된 거고. 네네. 예, 잘 좀 어차피 돈 들여서 해주는 거, 네. 예, 좀 소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가슴 아픈 얘기 또 하나 좀 하겠습니다. 저거 우리 농아인 협회 네네. 우리 올해 다들 현장은 갔다 왔었죠. 네네. 거기 문제점이 뭐 있었죠, 과장님? 예, 지하 시설이었습니다. 지하 지하 시설, 시설하고 외벽 누수되는 외벽, 거하고. 지하, 그다음에 창문 틀에 고무 패킹들이 다 낡아가지고 바람이 숭숭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지원 계획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요번에 그 저희가 그 사회 추경 때 그 도비가 지원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릴 사회 겁니다. 추경 때요? 네네. 오, 저게 고무적입니다. 도비 5천만 원, 12 5천만 원 해갖고 1억 저희가 계산하려고 합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아, 그 얘기 들으려고 질의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나중에 추가 질의 시간을 사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유해정 위원님 추가 질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질의 답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만큼 저희가 관심이 사실은 취약계층들에게 많다는 이제 이야기겠죠. 저는 이제 개별 상황도 개별 상황이지만 지금 그 준비생활지원과의 전체적인 사업들을 보면 국비가 내려오거나 내지는 이제 시비로서 그동안 여러 단체들에 대한 운영 이런 부분들은 끊임없이 이제 잘 진행해 오고 계세요. 그런데 정책 개발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원하고 단체를 지원하고 이런 건 있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장애인의 부분들에 사실은 지난번 저희가 그 자기 권리 주장 대회에서 들어보니 그 장애인과 살아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이 비장애적인 사회 그 주류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장애인들에게 상당히 사회생활이라든가 성장에 있어서 그 걸림돌이 되는 거죠. 당사자도 그렇고 가족들에게.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편견과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소하고 정말 어떻게 통합해서 우리 사회가 함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뭐 인권 교육이라는 차원에서의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사업으로 좀 필요하지 않은가. 네. 예, 그런 부분들은 아마 개별 단체보다는 정책에서 저희가 좀 크게 이렇게 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는 부분들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성인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장애인 부분들을 그 법률적인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공공 후견인 제도 네. 이런 거 하죠. 그러면 그런 것에 드릴 수 있는 이제 비용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네. 저희가 좀 아예 정책적으로 좀 이제 예산 책정이라든가 사업이 한 단위로서 좀 넣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저기 바로 지적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그 저번에 그 저도 자기 권리 주장 네. 그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의욕은 우리 속주시가 굉장히 의욕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장애인분들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 해마다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안 되다 보면 그 하고 있던 프로그램에서 어떤 성과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사업을 더 이렇게 확대를 못 시키고 다른 새로운 그 단체에서 원하시는 그 프로그램 다른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게 또 없어지고 이런 좀 아쉬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네. 이렇게 하고 지금 해주신 그 성인 후견인 네. 제도 거기 비용 또 소모가 있는데 거기 비용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정책에서 이제 한쪽을 마련하지 않으면 아마 계속해서 우리 사업과 예산이 이미 고정되어 있는 것을 계속 조금 더 증액하거나 감액하거나의 상황으로만 네. 정책이 가는 거는 좀 움직여지지 않는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도시가 물론 이게 뭐 건설 도시과 같은 상황에서도 같이 이제 해나가고 있지만 그 무장애 도시라는 네. 부분에 대한 가치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좀 가치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다른 과의 협력을 끌어낼 때에도 이게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민간 시설들에 대한 네. 그런 시설 개선 이제 이런 부분들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저희 공공시설물들은 어떤가 이런 부분들도 함께 좀 점검하고 필요한 시설물 설치가 필요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면 이런 건 역시나 좀 하나의 그 정책 사업으로 좀 들어가야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 2018년도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조사가 됐고요. 네, 네. 전에 한번 하셨죠. 예, 예. 의원님께서 그 저기 관심 있게 그거 네. 하셔서 저희가 이제 보고 드렸었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개선하고 있도록 계도하고 있거든요. 각 기관이나 네. 교육 시설 뭐 네. 예.
뭐 교육 시설도 그렇지만 시행정이 아마 가지고 있는 공공 시설물이 제일 네네. 많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경찰서 뭐 네네 그런, 그런 이제 용역이나 했으면 그게 네. 사실은 사업에 반영되고자 하는 부분들이니까 네네. 그거 좀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 마지막으로 뭐 오늘 이제 노숙인에 대한 행여자에 대한 말씀들이 앞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추워집니다. 네네. 그렇죠. 예. 현재 뭐 4명에서 한 5명 이렇다 하더라도 그분들 좀 따뜻한 겨울나기. 여름이면 여름이고 1년 내에 좀 지원할 수 있는 상황에 저희 사업은 저희 시는 너무나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도 좀 어떻게 좀 지원해 나갈 것인가 좀 깊은 고민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네, 열심히 저희가 방안을 네.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멘트 꼭 좀 신경을 쓰시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한 번씩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예, 존경하는 우리 김명길 간사님 질의 있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추가 질의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제가 연결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우리 민간위탁 현황 보니까 주민생활지원실과 관련된 곳이 11곳 되는데요. 네, 네. 제가 조금 전에 본 질의 때 말씀드린 그 내용이 여기에 다 포함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 네, 제가 알겠습니다. 그 본 질의 때 말씀드렸던 내용을 공감을 하십니까? 네, 네. 예산을 지원과 관련돼서 지원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상위법에 접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조례는 당연히 만들어져야 되고 재개정이 돼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을 개정을 해서라도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네. 혹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지 특정인들한테만 너무 가는 건 아닌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자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추가로 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인근 지자체에서도 이제 정부 개정으로 계속 돌아서고 있는데요. 속초시 3호의 민간 위탁 촉진 조례가 있고 여기 지금 내가 특정 그 수탁 기관을 말씀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우리 속초시에서도 이 조례가 지금 명확하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수탁자의 의무 중에 의무라는 건 이제 포괄적으로 봐야 되겠죠. 의무 중에 기본 물품과 관련된 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와 관련된 그 수탁 기관이기 때문에 물품들이 많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네. 들어오게 되면 선정 과정에 있어서 선정은 명확하게 잘 되고 있는지 중복 지원은 안 되는 건지 그 외부에서 외부의 입김이 작용해서 특정인한테 가는 건 아닌 것인지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이 꼭 어떤 뭐 법에 명시가 돼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안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건가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그 네네. 개정과 관련돼서도 이제 본 의원이 준비를 하고 있다가 네. 담당 부서에서 네. 좀 더 자세히 네.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담당 부서로 이제 넘겼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확하게 매년 우리가 예산이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야, 직원 채용부터 해서 네.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주고 이렇게 손 놓고 있을 것인가? 시장은 필요에 의해서 관리 감독의 권한이 있는데 조례에도 명확하게 돼 있는데 네. 그러면 어떤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의원님 저희가 그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 뭐 이렇게 뭐 방향하고 예산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그런데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후원 물품 관리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해 주셨는데요. 네.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그분들이 그 정당하게 이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위탁 그 시설 그 기관 이런 데에다 다시 저희가 공문으로 저희가 시행하고 또 저희가 그 현장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고 과장님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몸이 10개라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확인하기 어렵다는 건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라도 네네. 1년에 뭐 한 번이든 두 번이 됐든 네. 면밀하게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 감독이라든가 확인 절차는 필요하다. 네. 직원 채용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그쪽에다 다 일임할 게 아니라 관계 공무원 중에 한 분은 채용 과정에 한 분 정도는 들어가서
면밀하게 이분이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또 뭐 잠깐 근무하시다가 또 이직하실 그런 또 일들은 없는 것인지 이렇게 쭉 판단을 하셔야 될 텐데, 다른 데는 이렇게 직원 채용과 관련돼서 되게 엄격한데 왜 우리 그 위탁만 하고 수탁 기관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왜 면밀히 검토가 안 되는지 참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조례 저희도 개정을 해서라도 네네 해야 된다고 인식을 저희 하고 행정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위탁 수탁 기관이 우리 이제 한 11군데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품 관련해서는 계속 제가 반복되는 말씀인데 현금화하지는 않는지, 소위 말해서 뭐 어떤 물품이 들어왔는데 이 물품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현금화를 해서 뭐 다른 쪽으로 지출하는 건 아닌지, 이런 걸 우리가 관리 감독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네, 저번과 네네. 같은 답변이시잖아요, 그죠?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다른 의원님들 끝나고 나면 추가로 제가 못다한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김병길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추가 질의 또 그래서 답변을 좀 준비 좀 하셔서 시간을 좀 줄여보려고 했었던 건데, 다음에 추가 질의를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추가 질의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당부드리고 싶어서 저기 추가를 했습니다. 그 장애인 영화제죠. 네네. 저희가 시 보조금이 안 들어간 해는 성공리에 잘했고 그 동안에 네. 저희가 또 그게 또 관여하면 저희 또 수준만큼 못 따라오고, 그래서 이 영화제가 작년에도 그 보조금을 신청해서 받아놓고 쓰지도 못했어요. 그러니 내년에는 좀 더 좀 우리 그 담당관이나 좀 관계되신 분들이 일찍 서둘러서 네. 그 영화제가 좀 활성화 굉장히 괜찮아요. 네. 지금 강릉 영화제를 하고 있잖아요. 네. 저희는 장애인 영화제가 돋보일 수도 있어요. 네. 속주시가. 네. 네. 그래서 이 영화제를 아니면 조직을 바꾸든지 어떻게 속주시가 영화제를 끌고 갈 수 있도록 보조금만 주는 게 아니라 앞에서 이끌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보조금을 활용을 해서 네. 좀 더 좀 저기 영화제가 시민들도 같이 공감되는 네. 그러한 영화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장애인을 직접 우리가 듣는 것보다도 시나리오로 보고 영상으로 보면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비장애인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 영화제를 좀 활성화 좀 시켜 주십사고, 물론 우리 과장님 떠나시지만 그래도 지금 계시는 담당관님이라 계장님들 좀 명심하셔서 장애인 영화제가 좀, 저희가 지금 이제 5회가 지났죠. 5회 6회죠 의뢰로. 그러니까 좀 뿌리 이제는 중반부에 왔다. 뿌리가 좀 잡힐 수 있도록 기틀을 꼭 마련해 주십사하고 2020년도에는 여기서 당분 말씀드리려고 추가 질의했습니다. 네.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선 부의장님 말씀이 이제 소극적인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제 좀그 각각을이 좀 바뀌어서 적극적으로 끌고 나가도 되는 사업이라고 저희들도 봐요. 저희 의원들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 다음으로 우리 유혜정 의원님, 예, 존경하는 유혜정 의원님 추가 질의가 있겠습니다. 네,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장애인 관련해서 이제 사업들을 보다 보니 그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하고 있는 상황 사업들이 있다 보니 이제 운영비나 보조금들이 이렇게 많이 가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눈에 띄는 거예요. 연합회 운영비로 850만 원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로 도비와 시비에서 4,087만 원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지원이,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시각장애인들만을 위한 사실은 생활이동지원센터죠. 네. 네. 근데 이게 폭넓게 그냥 장애인을 달아버리니까
사실은 굉장히 저변의 모든 장애인들을 위한 생활이동 지원 센터 같은데 이제 이거는 시각장애인 센터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차량 구입비와 함께 또 운영 지원비로 3인에 대한 인건비 포함해서 1억 3,752만 4천 원 이렇게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먼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과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가 좀 분리되어 있습니까? 생활 이동 지원 센터 시각장애인요. 네. 여기 지금 3인 인건비가 340인가 해서 네. 상당히 높은 액수로 사실은 좀 책정이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에 4,087만 원인데 이 부분이 이 사업이 저희도 이제 시각장애인 협회를 가보았지만 전체적으로 그 행정가 이렇게 일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기본은 4인은 돼야지 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다 분리되어서 이 부분들이 운영되고 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의원님 몇 쪽이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는 321쪽에 있고요. 예, 거기에 4,087만 원이 있고 시각장애인 연합회는 324쪽에 있고요. 850만 원. 그리고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은 329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 저기에 있는데 이게 다 시각장애인 연합회 사업인 거죠. 생활 이동 지원 센터 그거는요. 네. 지적 발달 장애인 협회에서 지금 사업 저희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차량을 차량 구입이요. 차량도 네, 차량 구입은- 여기를 해주고 있고 예.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은 그러면 이 기관이 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시각장애인 협회인 예. 거죠. 예. 그 말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자칫 한 개 단체가 뭐 이런 보조금 저런 보조금이 있는데 그것에 맞게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인원이 제대로 배치되어 있냐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저기 중복 그 센터로 하면 협회로 지원이 안 되고 이렇게 중복 지원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센터로 지원되기 때문에 네. 아까 그 협회로는 그러니까 생활이동지원센터에는 지금 인건비랑 대표 운영- 대표 예. 플러스에 3인이 지금 예, 예. 네 되어 있고 시각협회는 지원이 시각장애인 안 되는 자립지원센터는 4천만 원이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321쪽에 아니요, 이거는 자립지원센터 운영지원이고 차량은 별도로 3,800만 원이 이제 이번에 편성이 된 거고요. 이거 과에서 이런 운영 상황들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계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3기 20페이지에 있는 운영 지원은 화폐 운영 보조 지원이 전화 보조금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3,800만 원 차량은 차량은 됐습니다. 뭐 차량이야. 네. 시각 이동 장애인 센터 그 이동 차량 저기 일제 사업은 그 복합 장애인 시각 장애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흡수시에 등록된 장애인 등록 모든 분들이 이용하는 차량입니다. 이용하는 그 센터에 그걸 운영하는 센터입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 지원입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을 더 써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 답변이 지금 제대로 받지를 못해서.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을 지원센터 운영하고 있는 1억 3,752만 4천 원에 한해서는 모든 장애인에 대한 이동 지원과 민원과 뭐 이런 장복이랑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시각 장애인만이 아니라 전 장애인에 대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건가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은 그래서 의원- 어느 기관이 위원님, 운영을 잠시만. 하고- 네. 좀 길어질 것 같으면 담당 우리 유 계장님 나오셔서 네. 연단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 나오신 다음에 네, 예 네.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질의응답하십시오. 그러니까 생활이동지원센터는 시각장애인에서 이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는 건데요. 네. 그것은 이제 거기에 지원되는 인건비라든 운영비는 그 특수시에 등록돼 있는 모든 장애인들 등록 장애인한테서 저희들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현재 이제 교통과에서 교통약자 특별교통 수단으로 2020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심한 장애인 플러스에 여기 또 시각장애인만 좀 포함으로 이제 확대를 시켰어요. 지금 교통과에서 이제 올라온 사업에 보면 저희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는 좀 궁금한 게 각 지금 장애인 단체별로 자기 단위들의 민원이나 생활 편의라든가 협회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다 차량들을 좀 구비해 가지고 통합해서 운영 안 하고 자신들의 기관들을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금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하고 있는 생활이동지원센터 이 상황은 또 장애인 전폭적으로 다 펼쳐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다. 네. 그런가요? 그러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 생활이동지원센터에 지난 19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올 한 해 운영 상황, 그러니까 이용 상황,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제 장애의 여러 유형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이 혹여나 이제 나와 있으면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과장님 무슨 자료 요구한 줄 아셨죠? 네, 예 메모했습니다. 그거 예 네. 우리 전체 의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에 또 추가 질의 예 우리 김병길 간사님 추가 질의 있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본질에서 했던 내용은 지금 하지 않고 일단 제가 못했던 질의 한두 가지 좀 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숙인 조금 전에 그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만 원 곱하기 5명. 이게 왜 2만 원이라고 책정을 했어요? 이건 행여 엽입니다. 엽인가요? 예. 그 매년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기양하실 분들 있으면 네네. 예, 기양시킬 때 이제 네네. 엽이로. 우리 청내에는 이분들 뭐 하루 정도 야간이라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있나요? 별도는 없습니다. 보통 예, 없고. 예. 뭐 외부에 그냥 오시면 어느 정도 이제 그 저 이제 여비만 하루 줘서 정도 이렇게 뭐 이렇게 보내는 그거 거예요? 하면 저희가 그 여인숙 같은 데다 그거 하죠. 네. 예, 별도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저도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속초시 사무 민관 위탁 촉진 및 조례에 보면요, 시장이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명의와 그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부물품과 관련돼서 투명하게 전달이 안 됐을 때 적발이 되게 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나요? 해당합니다. 해당하죠. 네, 그러면 해당한다라고 하시면 수탁기관은 수탁 사무에 종류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 기준 구비 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 편람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 후원 물품 대장들은 다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이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의 이 내용이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네. 물품과 관련돼서 적절하게 네, 투명하게 전달하지 않았을 때 네.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서 전달했을 때 이게 적발이 됐을 때 취소 행위에 해당한다는 얘기시죠? 결국은 바로 치선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는 좀 개선은 아니라도 이게 네. 이제 계속 이어져 왔는데 적발이 되면 개선이 안 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질의 네. 드렸을 때는 이제 해당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네. 이게 포괄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네네. 이건 뭐 개선은 돼야 되겠죠. 그러나 이 부분은 정말 그 과장님께서 이제 퇴임하시더라도 네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네네. 진짜 현미경으로 관찰하시듯이 네.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뭐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나가기 전에 좀 적극적으로 확인하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정리할게요. 물품 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야 되고 네네. 물품 제공 그 대상자 선정이 투명하고 명확하게 돼야 되고요. 네네. 속초시 관리하는 수탁 기관의 감독 권한을 좀 감독 권한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건 그 수탁 기관의 그 권위는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직원 채용이라든가 우리 관에서 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부분들을 꼭 조례로 만들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된다면 그렇게 꼭 하셔야 되고 필요성을 우리 그 부서에서 먼저 좀 인지하셔서 네네.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제가 오늘 본 질의 때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감을 하시나요? 안 그러면 이견이 있으신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공감합니다. 공감하십니까? 네네. 예. 제가 이제 이 질문 빼고 다른 질문 이제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 개정 시스템 유지 보수는 매년 하십니까? 네. 315페이지. 기초생활보장 개정 시스템 유지 보수는 매년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네네. 매년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320쪽에 혈액 복막 투석비 신장 장애인 있으시잖아요. 이분들 지금 대상 병원이 지금 한 군데로 지정해서 하십니까? 속초에는 한 군데. 한 군데죠. 예, 예. 지금 어디 저 이마트 쪽에 있는 병원 말씀하시나요? 어디죠 여기는? 여기서 뭐라고? 지금 아, 병원을 아니 예. 거기 저기 뭐 상호를 말씀하실 필요 한 예. 군데 지금 하고 있나요? 네네. 한 군데 하고 있고요. 자,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이 이제 매번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네. 여성 장애인들 그 출산율이 지금 한 보통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일반인에 비해서. 저조하죠. 저조한 예.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기 사회적인 장애아 환경 출산에 여건이, 예. 우려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 그거보다도 이제 네. 뭐 양육하기도 힘들잖아요. 본인도 이제 장애가 있으실 네. 경우 그리고 사회적인 환경도 예. 만만치 됐습니다. 않은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뭐 장애아가 태어날 그 부분이 아니고 양육하기 힘들어서라면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출산 비용 지원에 대해서만 있는데 양육과 관련돼서 지원은 어떤 게 있어요? 양육은 구체적으로 이제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에서 거기, 하는 게 예, 있는데 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출산 비용 비용 외에는 없죠. 네네 저희 나머지는 과에서.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예, 거죠. 연계해서 왜냐하면 이 내용들이 여성가족과하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내용상에 네. 있을 수는 있는데 예산상에는 중복되는 부분이 그렇게 없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내용상에 그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한 부서로 좀 이관을 해서 이렇게 뭐 출산 비용 지원 따로 이렇게 그 여성 장애인 그 양육과 관련된 지원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네. 부서에서 이렇게 좀 이건 다 받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의원님 죄송한데요. 네.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장애인 이제 복지 업무 평가 이럴 때 그 예산서상에 네. 그 장애인 부서에 있지 않으면 또 저희가 네, 네. 평가를 또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어서 저희가 예, 잘 개상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장시간 이 위탁과 관련돼서 좀 질문 드렸는데 네. 일단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네. 본의원도 좀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네. 좀 관리 감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퇴임하시더라도 항상 건강하시고 앞날에 행복만 충만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좀 질의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독립 유공자들에 대한 처우 네. 개선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좀 적극적으로 네, 네. 이제 몇 분 남지는 않으셨지만 그게 왜 그러냐면 내년에 있을 3.1 운동하고 이제 처음에 속초에서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3.1 만세 운동을 제안을 합니다. 이제
올해 하려고 그랬었는데 시간적인 여유도 좀 안 맞아서 그래서 그 3.1 독립 만세 운동을 하기 위한 기반 조건도 그렇지만 참 그 악질 같은 일본 순사한테 그 고문을 당하면서 그리고 친일파들은 부자들이 있지만 독립하신 분은 부자가 없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원에 좀 적극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위원장님 잘 명심해서 대답하셨습니다. 네, 잘 챙기겠습니다. 예,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자 없으므로 하여튼 뭐 공직생활 40여 년 동안 하여튼 최선을 다하시고 오늘 하여튼 질의 답변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별의 자리가 되고 이제 여러 가지를 논하지만 더욱더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앞으로 생기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전 의원들 다 그렇게 소망하고 있으니까 전 의원들 대신해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